친구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박동수입니다. 52이죠. 한때는 작은 회사나마 운영하던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밤마다 대리운전 핸들을 잡고 있어요. 새벽 3시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 혜정이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말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혜정은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죠. 오늘도 늦겠네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기대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한 부분처럼 던지는 말이었어요. 응,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망한 뒤 3년째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요. 한때 전업주부로 편안하게 지내던 아내가 50이 넘어서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재훈이었죠. 대학 동기인 재훈과는 졸업 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전화였어요. 동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꽤 성공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냥 지내고 있어. 너는 잘 되고 있다며? 하하, 덕분에 먹고 살만해. 그런데 동수야,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왜인지 재훈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친근하게 굴고 있었어요. 대학 때도 재훈은 뭔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다음 날 저녁, 재훈이 정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바에서 재훈은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 입던 캐주얼 셔츠를 입고 갔는데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동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재훈은 제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지만 저는 어색했어요. 30년 전 대학생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재훈의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요? 그냥 작은 일들 하면서 지내고 있어. 아, 그래.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들 힘들지. 재훈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동정이 저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당한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동정받는 신세가 되었다니.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재훈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수야, 사실 너한테 제안할 게 있어. 제안. 응, 돈 될 만한 일이야. 재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계산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어떤 일인데? 지금 당장 말하긴 그렇고. 혹시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연락해. 큰 돈 말이야. 재훈은 명함을 건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재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큰 돈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지만 궁금함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혜정과 나란히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었기 때문일까요? 혜정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하던 저는 재훈의 제안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재훈의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힘든 하루였거든요. 아침에 혜정이 마트 매니저한테 혼나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고객 응대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쉰이 넘은 아내가 젊은 매니저 앞에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아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훈아, 나야. 오, 동수. 기다리고 있었어. 재훈의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 보여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말한 일,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전화로는 힘들고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다음 날 저녁 재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건 재훈의 아내 오미였습니다. 어머, 동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인은 대학 때도 미인이었는데 쉰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명품 드레스에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까지. 혜정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재훈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수야, 솔직히 말해줘. 지금 얼마나 급해? 급하긴 왜? 돈 말이야. 정말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혜정이 매니저한테 혼나는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꽤 급해. 얼마나?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재훈이 빙긋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으스스하게 느껴졌을까요? 5천만 원, 그 정도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정말, 어떻게? 재훈은 미희를 바라봤습니다. 미희도 재훈을 바라봤어요. 둘 사이에 뭔가 은밀한 신호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부부끼리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한 달만 아내를 바꿔보는 거야.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한 달 동안 내가 미희랑 지내고 나는 혜정이랑 지내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 누가 더 상대방 아내의 마음을 얻었는지 겨뤄보자. 재훈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기는 사람이 5천만 원을 갖는 거지. 어때, 자신 있어? 저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니. 미희 씨는 뭐라고 해? 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질투나요. 동수 씨가 혜정 씨 걱정하는 모습 보면 미희가 제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좀 더 가까워져요. 미희의 목소리가 나른했어요.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살짝 만졌습니다. 미희 씨, 무서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미희가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거의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정의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죄송해요. 미희 씨. 네. 오늘은 좀 일찍 쉬고 싶어요. 미희의 표정에 실망이 스쳤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저도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천천히 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미희에게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미희와 함께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외모부터 달라졌습니다. 미희가 사준 명품 옷들을 입고 고급 이발소에서 머리를 하고 피부 관리까지 받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희는 저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관심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요. 미희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의 최고층 바였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동수 씨와 함께 와보고 싶었거든요. 미희는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웠어요. 검은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완벽한 메이크업까지. 주변 남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요. 당연하죠. 이렇게 멋진 남자와 함께 있으니까. 미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동수 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뭐요? 지금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네,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행복이었어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희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쁜 눈물이에요. 미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동수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이 게임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였어요. 재훈이가 하자고 했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로. 동수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미희의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미희 씨, 저희 진짜로 사랑하면 안 될까요? 미희가 저에게 몸을 기댔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바에서 나온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미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동수 씨, 키스해도 될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감정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미희 씨, 대답해 주세요. 미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희를 끌어안고 입맞춤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입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겠네요. 미희가 속삭였어요. 후회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수 씨, 오늘 밤은 함께 있어도 될까요? 미희의 제안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저희는 이미 사랑하고 있잖아요. 미희가 제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어요.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혜정도, 결혼 생활도, 죄책감도 모든 것을.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어요. 미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사랑해온 연인처럼 서로를 원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는데 미희의 품에 안겨서 자는 기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희와 함께한 지 3주째, 저는 완전히 그녀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매일 밤 함께 보내고, 낮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미술관이나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희 씨, 이거 뭐예요? 침실 서랍을 열다가 우연히 발견한 녹음기였습니다. 아, 그거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쓰던 거예요. 미희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의심스러웠어요. 또 다른 날에는 미희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물어봤지만 미희는 그냥 친구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혜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동수야, 나 힘들어. 재훈이가 자꾸 이상해.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 묻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혜정이한테서 문자 왔어요. 뭐라고 해요? 재훈이가 이상하다고. 미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재훈이가 원래 좀 그래요. 술 마시면 특히. 혜정이가 위험한 건 아닐까요? 괜찮을 거예요. 재훈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미희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미희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참을 수 없었어요. 통화 기록을 보니 모르는 번호와 자주 통화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나요? 네, 이제 마무리만 남았어요. 동영상은? 완벽해요. 동영상이라니. 무슨 동영상을 말하는 걸까요? 뭐 하세요? 갑자기 미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샤워가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냥. 급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미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휴대폰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시간 확인하려고. 동수 씨, 저를 믿지 못하세요? 미희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혜정이가. 혜정 씨 걱정은 그만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저예요. 미희가 제게 다가와 안겼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 저희 내일 특별한 곳에 가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도 미희와 함께 보냈지만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에 미희가 깊이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혹시 이상한 게 더 있나 싶어서요. 재훈의 서재에 들어갔을 때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프로젝트 D였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제가 경악할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동수 유인 계획, 단계별 진행 상황, 최종 목표 완전한 파멸. 이게 뭘까요? 저를 노린 계획이라는 건가요? 파일을 더 읽어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제 모든 행동이 예측되어 있었고, 미희와의 관계 진전 과정까지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동영상 확보 후 본격적인 2단계 시작. 김혜정 완전 장악. 박동수 사회적 매장. 동영상. 설마 미희와 제가 함께한 그 밤들이 녹화된 건가요? 손이 떨렸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미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미희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따뜻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이거 뭔가요? 제가 파일을 들어보이자 미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알아버렸네요. 미희의 차가운 웃음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나요? 네, 처음부터요. 미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무덤덤했어요. 왜 이런 짓을? 앉으세요. 긴 이야기니까. 미희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습니다. 동수 씨, 재훈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재훈이는 악마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어요. 미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를 10년 동안 학대했어요. 때리고 모욕하고 바람 피우면서도 제가 참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혼이요. 재훈이가 저를 놔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의 소유물이에요. 미희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재훈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재훈이의 약점은 자존심이에요. 특히 동수 씨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요. 열등감이요. 재훈이가 저한테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동수 씨가 인기 많은 게 싫었대요. 성공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재훈이 저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니. 그래서 동수 씨를 이용한 거예요. 동수 씨가 제게 빠지면 재훈이는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도구였다는 건가요? 미희가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동수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미희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거짓말이죠.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요. 동수 씨, 제 마음만은 진짜예요. 동영상도 찍었다면서요? 미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증거요? 재훈이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면 그가 사랑하는 모든 걸 빼앗아야 해요.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혜정이도요. 미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재훈이 혜정에게 집착하는 이유, 미희가 저를 유혹한 이유,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혜정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재훈이가 강하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강하게요?
동수 씨와 저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혜정 씨를 굴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혜정이가 제가 미희와 함께한 모습을 본다면 미친 거 아니에요? 혜정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미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동수 씨, 저도 괴로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저는 미희를 밀쳐내고 일어섰어요. 지금 당장 혜정이한테 가야겠어요. 안 돼요. 미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왜 안 돼요? 재훈이가 위험해요. 지금 가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내일요? 재훈이의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길 거예요. 그럼 재훈이는 끝나고 혜정 씨도 안전해져요. 미희가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동수 씨, 마지막으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희를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마지막 말만 진실일 리 없잖아요. 미안해요, 미희 씨. 저는 가야겠어요. 저는 미희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재훈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재훈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와인잔들과 어지러진 소파만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아. 제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침실로 향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혜정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혜정아, 괜찮아? 혜정이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있어. 혜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재훈이가 뭔 짓을 한 거야? 재훈이요. 재훈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당신이 한 짓을 다 봤어요. 혜정이 핸드폰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미희와 함께 있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혜정아,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도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혜정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5년 결혼 생활을 5천만 원에 팔아넘기고 미안하다고요? 혜정이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아니야, 혜정아. 모든 게 계획이었어. 미희가. 미희 씨 탓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 동수 왔네? 재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게임의 룰대로 한 것뿐이야. 재훈이 소파에 앉으면서 웃었어요. 어때, 동수야? 내가 이겼지. 이겼다고? 혜정이는 이제 내 여자야. 그리고 넌 완전히 망했고. 재훈이 또 다른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 동영상 벌써 몇 사람에게 보냈는지 알아?
내 대리운전 동료들, 동네 사람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왜 이런 짓을? 왜냐고, 대학 때부터 너만 보면 짜증났거든. 공부도 너보다 못하고, 여자들도 너만 좋아하고. 재훈의 목소리에 오래된 원한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너를 완전히 짓밟고 싶었어. 미친놈. 저는 재훈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혜정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만해요, 동수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혜정의 목소리가 체념에 차 있었어요. 혜정아, 저는 이제 가겠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예요. 혜정이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혜정아, 잠깐만, 모든 걸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25년이면 충분했어요. 혜정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어때, 동수야? 기분이? 재훈이 조롱하듯 웃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미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미희가 재훈에게 말했어요. 뭐가? 당신 회사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비리 자료 검찰에 넘겨줬거든요.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이것도. 미희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재훈이 저에게 게임을 제안하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미희야, 너 뭐 하는 거야? 복수예요, 여보. 10년 동안 당한 복수. 미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친년. 재훈이 미희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이재훈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재훈이 끌려가고 미희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만 혼자 그 넓은 집에 남았어요. 6개월 후, 저는 더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동영상 때문에 대리운전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재훈은 감옥에 갔고, 미희는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혜정과는 이혼이 성사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편의점에서 라면을 도 동의해요. 사실, 요즘 재훈이랑 너무 권태로워서요. 그리고 동수야, 생각해봐. 내가 이기기만 하면 5천만 원이야. 지금 내 상황에 그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까? 재훈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5천만 원. 그 돈만 있으면 혜정이 마트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혜정이가 동의할까? 그건 내가 설득해야지. 한 달만 유명한 사업가 부인 생활해보라고 해봐. 나쁠 게 없잖아. 미희가 제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동수 씨, 저는 당신 같은 남자가 좋아요. 진실하고 성실한 남자 말이에요. 미희의 손길이 뜨거웠어요. 오랫동안 아내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시간을 줄게. 혜정이랑 상의해보고 연락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혜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정말 말해도 될까요? 그날 밤 혜정과 나란히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제안, 미희의 손길, 그리고 5천만 원. 모든 게 뒤섞여서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혜정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여자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미희 같은 여자가 정말로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아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욕망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제3장 배신의 첫날 밤. 혜정을 설득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혜정 스스로 결정한 것 같았어요. 한 달 동안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지내보라고? 응, 그리고 이기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긴다는 게 뭘 이기는 건데? 저는 재훈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누가 더 상대방 아내의 마음을 얻느냐의 게임이라고. 혜정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자. 정말. 어차피 우리 사이가 이런데 뭐. 그리고 나도 다른 삶이 어떤 건지 궁금해. 혜정의 목소리에서 체념과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재훈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가방 하나에 한 달치 옷을 챙겨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미희가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어서 와요, 동수 씨. 미희는 집에서 입는 옷이라고 하기엔 너무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깊게 파인 가슴선과 비치는 듯한 얇은 원단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재훈이는? 혜정 씨 데리러 갔어요. 곧 올 거예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미희의 향수 냄새가 계속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혜정에게서는 맡아본 적 없는 진하고 관능적인 향이었어요. 긴장했어요? 조금. 괜찮아요. 우리 편하게 지내요. 미희가 제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손길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재훈과 혜정이 함께 들어온 순간부터 기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네 사람이 모두 이 상황의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재훈이 혜정의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할 때 저는 이상한 질투심을 느꼈어요. 내 아내의 손을 다른 남자가 잡고 있다니. 잘 지내, 혜정아. 응, 너도. 혜정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특별한 감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잠시 이사를 가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미희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둘만 있네요. 미희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 팔에 전해졌어요. 불편하시죠? 아니, 괜찮아요. 거짓말이에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미희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서 출렁였어요. 이거 마시면 좀 편해질 거예요. 와인을 몇 잔 마시니 정말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미희와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동수 씨, 결혼 생활은 어때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건 재미없다는 뜻이죠. 미희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재미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안타까워요.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미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동수 씨 같이 매력적인 남자가 그렇게 살면 너무 아까워요. 매력적이라니. 정말이에요. 재훈이는 성공했지만 속이 비어 있어요. 하지만 동수 씨는 달라요. 진실하고 깊이가 있어요.
미희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적 마지막으로 이런 찬사를 들어봤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미희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는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각자 방에서 쉬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친해져요. 미희가 일어서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미희 씨. 네.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미희가 저에게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얼굴에 가까워졌어요. 향수 냄새와 와인 향이 섞여서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동수 씨도 고마워요. 오늘 밤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미희의 입술이 제 뺨에 살짝 닿았습니다. 뜨거운 입술이었어요. 잘 자요. 미희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뺨에 남은 그녀의 입술 자국을 손으로 만지면서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객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미희의 움직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는 이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 내장 낯선 위로. 미희와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왕처럼 대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완벽한 조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 신선한 과일,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커피까지. 혜정이 대충 차려주던 아침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잘 주무셨어요? 미희는 아침에도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입는다고 하기엔 너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동수 씨는 내 남자잖아요. 내 남자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저랑 쇼핑 가요. 동수 씨, 옷 좀 사드리고 싶어요. 옷은 충분해요. 아니에요. 동수 씨 같은 멋진 남자가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되죠. 미희는 저를 강남의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점원들이 저를 귀빈처럼 대접하는 게 어색했어요. 이거 어때요? 미희가 고른 셔츠는 제 한 달 생활비와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는 거니까.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우리 사이인데. 미희가 제 팔짱을 끼며 속삭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미희는 셔츠뿐만 아니라 바지, 구두, 시계까지 사주었어요. 총 금액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희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기분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 새 옷을 입어보니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미희가 박수를 쳤어요. 이제야 동수 씨의 진짜 모습이 나왔네요.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한 끼 식사비가 평소 저희 부부 일주일 식비와 비슷했어요. 부담스럽죠. 조금요. 적응하세요. 동수 씨는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희의 말에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언제적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재훈이랑은 이렇게 안 지내요? 미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재훈이는 바빠요. 항상 일 얘기만 하고 저는 그냥 장식품 같은 존재죠. 그럴 리가요. 정말이에요. 저희는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미희가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어요. 동수 씨는 달라요. 제 말을 진짜로 들어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미희가 갑자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피곤해요. 미희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목에 닿았어요. 미희 씨, 잠깐만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한참 그 자세로 있었어요. 미희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동수 씨, 결혼 전에는 어떤 남자였어요? 별로 달랐던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더 적극적이고 로맨틱했을 거예요. 로맨틱이라니. 혜정 씨는 행복했을 거예요. 동수 씨 같은 남자와 결혼했어. 미희의 말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혜정이가 저와의 결혼을 행복하게 생각할까요? 지금 혜정이는 재훈이랑 뭘 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요. 조금 질투 나세요. 미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그녀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질투라기보다는 저